진화냐 창조냐, 이게 참 논란이 많은 거죠. 과학이, 여러분, 이 진화냐 창조냐는 것은요, 과학이라는 건 증명된 부분을 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얘는 과학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의 영역이다. 아니 왜? 진화론 과학 아니야? 아닙니다. 요 뼈 조각 몇 개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됐다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게 진화론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생물체에 전신의 모든 뼈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쪼가리 몇 개 가지고 야 이게 예를 들면 사람의 뼈가 요 정도인데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누가 봤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봤냐? 그러죠. 그렇죠? 둘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라고 보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다. 먼저 기억하시고. 자, 창조론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잠깐,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특이한 말 나와요. 사람 만들 때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동물 만들 때 하나님 형상 따랐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살필 거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의 속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창세기 기록입니다.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점점 진화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의 모습이에요. 크게 그렸어요. 이 점처럼 작습니다. 얘가 공통의 조상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식물과 동물이 갈라져 올라왔다. 그리고 형태도 아주 원시적인 것부터 점점 고등동물로 가고 사람까지 왔다.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진화됐다.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주장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근거. 이것밖에 없어요. 화석이 지층별로 발견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층이 맨 밑에가 맨 오래된 지층이죠. 이것도 살필 거예요. 그 위에가 그 다음 지층 이렇게 쭉 쌓일 건데 맨 밑에가 얘네가 발견이 돼요. 그 다음 위에 지층은 요쯤에서 발견이 되고 그 다음 중간쯤 가면 얘네가 발견이 되고 화석이 제일 꼭대기 지층에 가면 이런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맨 오래전에 살 때는 이런 고등생물이 이런 지층에서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이 발견된다.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진화론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추정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뭘 보면 될까요? 놓치면 안 됩니다. 얘와 얘. 화석이 지층별로 발견된다는 거. 그게 과연 믿을 만하냐 그거 살피면 돼요. 그래서 핵심이 지층과 화석을 볼 겁니다. 현재 발견된 증거로. 맨 먼저 지구의 그럼 지층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흙이 천천히 쌓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게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그 화석이
진화 과정에 따라서 생물이 지구상에 나타났다라는 증거냐를 둘을 살피면 진화론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드러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지층. 네, 요약한 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랜드 캐년이에요. 미국에 있는 여기 한반도 지도인데 그랜드 캐년의 항공사진인데요. 여기다 맞추면 남한의 길이만큼 됩니다. 굉장히 큰 지역에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람 보입니까? 절벽에 서 있는 거고 까마득하죠. 깊이가. 그 재봤더니 2600m나 돼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은 산이 아닙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평지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계곡이에요. 그 버스 타고 가면은 쭉 가다가 내리시오 그래. 내리세요. 여기가 뭐가 있나 했더니 쭉 가면은 밑으로 쫙 밑으로 파인 거예요. 백두산 높이가 2700m라 그랬죠. 깊이가 어때요?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파인 거예요. 계곡이. 자, 근데 여기에 왜 지층 얘기다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파였기 때문에 여기에 지층이 다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화석과 지층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장소라 그래요. 그랜드 캐년이. 자,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이 여기 잘 보세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지층의 형성은 3억 년 동안 쌓였다 그래요. 2600m가 쌓여야 되니까. 그 다음 7천만 년 동안 침식돼서 깎여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십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지층이 쌓이는 원리. 이게 산이죠. 이게 강입니다. 이거 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된 건 이건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흙이 쭉 실려 내려와서 여기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뭐냐? 살고 있던 동물의 시체도 같이 쓸려와서 여기에 묻힌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강물에 의해 이동된 흙이 여기 쌓여요. 근데 이게 3억 년을 쌓여야 되니까 아까 제가 노아홍수 때도 조산운동이 있었다 그랬죠. 네. 산이 올라가거나 바다가 내려가거나 반대로도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지각의 상승으로 요 바다가 된 게 위로 올라와요. 산이 돼요. 지금도 안데스 산맥에 뭐가 있어요? 아까 조개 화석 있죠? 그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오래 기간 이게 진행되니까 지표의 흙의 성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한참 되면 이게 다시 내려갑니다. 바다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 상태에서 다시 깎여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바뀐 흙이 강물에 의해서 올라올 거다. 이렇게 화살표가 바뀌었죠.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이게 성분이 바뀐 게 내려왔다는 표시예요. 이게 계속되면 이렇게 쌓이는데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르게 이렇게 쌓였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 얘기하는 지층이 쌓이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장구한 세월 동안 아까 3억 년 동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닷속에 들어갔다 육지에 올라왔다 하면서 이쪽 지표에 있는 흙의 성질이 바뀌어가지고 와서 쌓였다면 이렇게 평평하게 쌓일 수 있어요? 평평하게 못 쌓입니다. 보실게요. 진화론적으로 쌓였다면 평평하게 쌓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죠? 빨간색 흙이 산에서 그 다음에 조산운동으로 올라온 거고 세월이 가요. 그럼 여기 비도 가잖아요. 비, 구름. 그럼 이게 폐이죠.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 그 산에 이 흙의 종류가 바뀌고 얘가 다시 침강해서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그게 또 그 강을 통해서 실어오면 이런 종류의 흙이 쌓이죠. 세월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요 얘가. 그리고 시월이 가는데 여기 비가 오니까 여기 또 폐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은 성분이 바뀌고 얘는 다시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강물에 의해서 요 흙이 와서 쌓여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층이 쌓이는 원리가. 누가 얘기하는 게? 진화론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이시나요? 평평하게 쌓였어요? 울퉁불퉁하게 쌓여요? 울퉁불퉁. 왜 그래요? 땅 위로 올라온 기간이 3억 년이면 저 지층 하나가 몇백만 년이 지나가야 돼요. 몇백만 년이.
그럼 비 오고 강물이 실려가면 울퉁불퉁하게 파인 상태에서 바닷속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흙이 와서 쌓이니까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잡으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저렇게 쌓여야 돼요. 평평하게 안 돼요. 자, 그런데 실제 발견되는 증거는 뭡니까? 예, 평평합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울퉁불퉁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건 보는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봐서 그래요. 여길 보세요. 여기. 평평하죠?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창조론이 말하는 지층은 어떻게 쌓였느냐? 여기 형상하신 거예요. 태양, 지구, 달. 요 지구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산을 다 덮었던 물이 지구를 싸고 있었을 거예요. 초기에.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과 달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 지금도 만조와 간조가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양쪽이 태양과 달이 당기고 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만조와 간조가 생기는 거.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자, 그다음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요. 서에서 동으로. 그러면 여기 잘 잡으셔야 됩니다. 물은 양쪽이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지구 자체가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표면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반대로 도는 게예요. 이해했죠? 파란색 화살표. 물이 당기고 있는데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지구 표면에서 보면은 물이 돌고 있는 게 됩니다. 지구를 하루에 한 번씩. 자, 그러니까 거대한 물이 지구를 싸고 도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밑에 요 사진을 잘 보세요. 이게 산이고 이게 산을 덮었던 노아 홍수의 물이라고 가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만 조용히 흐를까요? 어떨까요? 이 물의 흐름의 속도는 24시간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비행기가 제트기가 한 850km 시속으로 가면은 하루 정도 지나면 지구 한 바퀴 돌아요. 느낌이 오시죠? 어느 속도로 이 물이 도는 거예요? 비행기 속도로. 그러니까 이 산들이 어때요? 왕창 깎여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간 이런 일이 있었느냐? 150일. 성경의 기록대로. 그러니까 이 깎인 흙이 깊은 곳에 쌓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일시에 형성이 됐다라는 게 창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층이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지금.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죠. 다 쓸고 가는 거예요. 영화에서 캡처한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간? 150일간. 성경에서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일하였다. 차서 넘쳤다. 150일간 깎이니까 그 흙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깎여 나가니. 근데 그건 상상이고 쌓일 때 그러면 어떻게 쌓여야 되냐? 한 번에 다 쌓였다라는 거예요. 창조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그 지층이 있죠. 그 지층 한 뭐 열 몇 개짜리 지층이 노아 홍수 때 한 번에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떡시루처럼 쌓이느냐? 설명해 봐라. 곤죽이 돼서 갔을 거 아니에요. 흙이. 곤죽. 이해하시죠? 그럼 그게 가서 곤죽 상태로 쌓이지. 어떻게 층층이 쌓이느냐? 상식이 안 맞다. 그만해라. 역시 성경은 신화야. 그렇게 생각하기 딱 쉽죠. 요거를 콜로라도 대학에 있는 피에레 줄리안이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이 수조에다가 넣고 하는데 이제 잘 보세요. 동영상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수조죠. 자,
보세요.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죠? 위에. 밑에는 모래층이 쌓입니다. 보입니까? 네, 여기 물이 흘러가고 이게 쭉 여기 쌓이죠.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건 그래프로 설명한 거예요. 정지 화면입니다.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쌓여요? 검정색, 흰색, 검정색. 자, 이건 똑같아요. 섞은 모래를 떨어뜨려도 층층이 쌓이죠. 확인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곤죽 형태로 그 흙이 쓸려 내려가면은 곤죽으로 한 가지 종류로만 쌓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쌓여요? 종류별로 쌓여요. 그 왜 그래요? 이건 과학적 상식은 동일한 무게, 비중과 동일한 저항을 갖는 동질의 요소들부터 물의 흐름에 실려가다가 물의 흐름보다 얘가 더 무거운 것이 먼저 쌓이게 돼 있다. 그래서 섞여서 출발을 하지만 쌓일 때는 종류별로 쌓인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한 여기 다시 제가 바쁩니다 지금. 이게 그랜드 캐년 사진이에요. 이렇게 팽팽하게 쌓였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 어떤 지층에는 여긴 앞에서 촬영한 건데 위와 아래가 흙의 종류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죠. 칼로 자른 듯이 이렇게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평평한 지층이다, 울퉁불퉁한 지층이다. 평평. 그러니까 이게 침식되기 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한 번에 쌓였다라는 거. 그게 맞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또 하나. 노아 홍수에 의해 지층이 여러 겹이 쌓였다면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면 이런 증거가 나와요. 이게 미국에 있는 모리슨 포메이션이라는 습국 지역인데 여기 자동차들 보입니까? 이게 지금 지층지대예요. 근데 보면 이렇게 휘었죠. 그리고 여기 다시 꺾여 올라갔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나는 봐도 잘 모르겠다. 제가 설명드리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이 지층이 쌓이려면요 수만 년 걸려야 됩니다. 수만 년. 그러면 이 수만 년 동안 쌓이면 밑에가 굳었을 거예요? 안 굳었을 거예요? 이미 굳었어요. 한 1000년만 지나도 암석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아까 지각 운동에 따라 이렇게 밀고 온 거예요. 지진처럼. 그러면 얘가 굳은 상태에서 양쪽이 밀면 휘어져요. 이게 꺾여져요. 그러니까 절단이 돼요. 절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여기가 자, 여기 제 모션을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양쪽에서 몰리면 이게 굳어 있다면 이렇게 꺾여져야 되죠. 근데 얘가 이렇게 휘었죠. 여기 모습이 보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 굳기 전에 양쪽에서 압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미국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충북 제천 수산면에 가면은 이런 습곡 지역이 보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휘었죠. 그 얘기는 이게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에서 압력을 한 번에 받았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층이 시대별로 쌓였다면 여긴 이미 굳어 있었어야 되고 단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증거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의 학술지에서 실린 건데 지층을 분석해 보니까 있죠. 지금 여기 미국의 동부 에팔라치아 산맥에 있는 그 모래가 여기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지층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7, 80km에 걸친 지층으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왔다는 이 중간에는 없어요. 여기 이제 깎여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이동했다. 또 하나는 요 위에 유타주에 있는 이 흙이
요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 지역까지 단일의 흙으로, 여기 지금 노란색 층 보입니까? 보이죠? 예. 요 노란색 층으로 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된 지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증거가.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층이 쌓였다면은 강이 여기서 여기까지 실어 놔야 되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 실어 와야 되죠. 강이. 대륙을 횡단하는 강이 있습니까? 좌우로? 또 하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 노란색 지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강폭이 얼마나 해야 돼요? 이만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쌓이니까. 강폭이 이만한 강이 있었을까요? 지구상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지금 미국 대륙이죠. 지질학자들 얘기가 여기 영국, 이쪽에 가면 영국이 있어요. 이쪽에. 여기 안 보여. 저쪽에.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지층이 있대요. 대륙을 횡단하는 지층이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층이 쌓이면 대륙을 횡단할 만한 폭의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실려 내려가니까. 가능입니까? 불가능입니까? 네.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증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자,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러면 지층이, 밑에 지층이 뭐 3억 년 전, 그 다음에 쭉 쌓이다가 맨 위에 지층이 현재 지층, 그게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 쌓이는 3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럼 맨 밑에는 3억 년 됐어야 되죠. 지층의 나이가. 위에는 최근 거여야 되고. 그러냐? 측정해 봤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에 오는 한 지역입니다. 이 밑에는 이게 콜로라도 강이라고, 그랜드 캐년 맨 밑에 흐르는 강이에요. 거기서 사진 찍은 건데 이 모습을 이 옆에다 그림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지층은 이 3억 년보다도 더 오래된 지층이래요. 이건 3억 년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검정 띠가 보입니까? 이렇게? 여기도 검정 거 보이죠? 요건 두 개가 똑같은 성질의 현무암이랍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여기서 샘플 채취 하나, 여기서 샘플 채취 하나 해가지고 연대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훨씬 오래된 나이가 나와야 되죠? 결과는 어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빨간색 보면 요 위에 있는 여기서 생긴 연대 측정 결과가 만년에서 26억만 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정확해요. 첫 번째 확인할 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 방법이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 근데 대개는 요 오래된 지질연대 측정을 하는 게 우라늄 반감기 방식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 밑에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합니다. 근데 26억 년 됐대요. 근데 얘는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데 7억 년에서 10억 년. 여기가 우라늄 반감기 측정 결과일 거예요. 10억 년. 어디가 오래됐어요? 여기 10억 년? 여기 얼마? 26억 년. 어라? 반대네.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대로면 여기가 오래되고 이게 오래 안 됐어야 되죠. 직접 암석을 채취해서 동일한 암석을 채취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반대예요, 반대. 자,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반대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어느 지층이 오래된 건지 알 수 없다. 측정해봐야 섞여 있다. 제시하는 거예요. 자, 니네들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냐 했더니 지질학자들이 진화론을 지금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방법을 씁니다. 설명을 이제 바꿨어요. 상대 연대 추정법. 이건 측정이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지질학자들은 지질연대를 화석연대에 의존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무슨 소리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주 원시적 생물, 중간 단계, 여긴 공룡화석, 여긴 조류. 이게 생물이 진화된 순서고 맨 밑에 지층, 그 다음 지층, 그 다음 지층, 그 다음 지층, 맨 위에 지층 이렇게 발견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오래된 생물이 묻혀 있으니 생물학자들이 이게 3억 년 전 생물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3억 년 된 지층 아니냐. 예를 들면 이거 1억 년 전 생물이라고 하더라. 얘가 여기 붙여 있다. 1억 년 된 거지 지층이. 이건 1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100만 년 지층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 연대, 추정법. 측정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세요. 이건 뭐가 역전된 거죠? 우리가 알고 온 게 이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왜 진화됐다고 그래요? 오래된 지층에 이거, 중간 지층에 이거, 최근 지층에 이게 나오니까 시대적으로 이렇게 생물이 진화됐다고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빨간 화살표처럼. 자, 파란 화살표는 지질학자들이 추정하는 상대적인 근거인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끌어다가 그게 오래된 지층이니까 그게 옛날 동물이다 그래요. 지금 이해가 됐어요? 어때요? 서로? 제가 그래서 그렇다 이거예요. 쟤는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그래서 그래. 제가 그렇다니까? 얘가 그렇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논리의 순환 고리라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연대나 화석의 연대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는 알 수 없음입니다. 얘기하지 마라. 그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에나 잘못 나오는 거지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건 이제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은 거는 몇 년 전에 전 세계 진화론자들의 과학자 모임에서 진화론 폐기 발언이 나왔대요. 그만 버리자 이제. 우기지 말고. 자,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은 그럼 단시간 내에 만들어졌다라는 뭔가 조그만 증거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이게 가정입니다. 이것도 입증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입증했다 그러더라. 저기 어디 갔더니 뭐 대학교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거 반대다라고 입증했다 그러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입증된 거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뭐냐? 노황수에 의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한꺼번에 지층이 쌓여요. 1년 동안에. 그 다음 그랜드 캐니언 그럼 진화론자들은 7천만 년 깎였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한 번에 깎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에 깎인 흔적이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 그 깊이가 2600m가 무슨 소리냐. 이게 미국 지도죠. 이게 아메리카 대륙 요 부분 요걸 확대한 게 큰 화면이고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에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 강을 보면 이게 본 줄기인데 여기 이 연결된 강들이 있죠, 이렇게. 근데 요 강이죠, 요 강. 그 강의 상류 지역, 지금 여기가 여기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이 지역보다 있죠, 900m가 낮아요. 그럼 생각하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럼 강이 이렇게 생성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됐다라는 거는 어때요? 자연 상태에선 설명이 안 됩니다. 희한하다. 강이 왜 낮은 데서 900m가 높은 지역으로 강이 뚫렸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추정했더니 자, 요건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 지역이라면 처음에 그랜드 캐니언 위쪽 지역에 두 개의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나옵니다. 호수의 흔적은 분명히 발견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요, 호수가. 그런데 밑에 쪽 호수 있죠. 진초록. 그게 먼저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 쓸고 내려갑니다. 이때 1차적인 계곡이 형성이 되고 그게 콜로라도 강이 돼요. 그러면 얼마쯤 파였을까? 현재는 그랜드 캐니언이 2600m인데 한 1500m 이상만 파여도 여기에 있던 높이가 900m가 여기가 높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500m만 파여도 이 물은 이제 여기가 낮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위쪽에 있는 게 이렇게 터져서 하나의 강으로 형성됐다. 이 학술지에 거의 실린 지금 내용입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쓸려 내려갔다. 그게 가능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지금 방대해가지고 생략을 했는데 미국의 저기
워싱턴주에 가면 제가 1년 동안 연구원 갈 때 거기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드라이폴이라는 지금은 말라있는 폭포 지역이 있고 그 협곡 지역이 있는데 단 일주일 만에 위에 있는 호수가 터져가지고요. 150m의 계곡이 파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호수는 이게 물이 며칠을 흘러 내려갔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정도면 한 뭐 2600m 계곡 파는 것은 순식간이라 그래요. 가능하다. 자, 이게 이제 지층의 얘기였고, 그럼 화석을 봅니다. 화석은 이게 화석이고 사람 서인데 이게 무슨 화석 같아요? 이게 화석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여기 점점점점점점 찍힌 거 있죠. 이게 공룡의 발자국이에요.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것도 서로 왔다리 갔다리 찍힌 게 아니라 공룡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이쪽으로 쫙 달려간 흔적이 보이죠. 이게 추정하기는 노아 홍수 때 어디론가 급히 갔던 흔적이다. 어찌됐든 이게 화석인데 이게 변한 증거라면, 생물이 변화온 증거라면 진화론이 맞는 거고, 안 변했다 그러면 창조론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의문점,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때 의문점. 화석은 동물의 시체가 강에 실려서, 아까 지층이 만들어질 때 죽은 동물의 시체가 강물에 실려서 저 바다 밑에 쌓일 때 같이 쌓여서 거기서 묻혀서 형성됐다. 이게 화석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시체가 썩기 전에 급작스럽게 묻혀야만 형태가 나오지, 상류에서 바다까지, 강의 하류까지 떠내려갈 때 다 썩죠. 떠내려가다 어떻게 돼요? 시체가 널브러집니다. 너덜너덜해져요. 그런데 보이시죠? 이게 무슨 화석이에요? 잠자리의 화석입니다. 어디 한 군데 훼손된 게 있어요? 잠자리 날개는 얼마나 얇은지 아시죠? 선명하게 묻혀 있습니다. 강물에 흘려서 그 강의 저 하류까지 내려가려면 이런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급격하게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묻혔다라는 증거가 있느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물고기 화석이죠. 얘가 큰 물고기, 여기 지금 보입니까? 이게 뭐예요? 물고기 꼬랑지. 어떻게 되는 거죠? 먹었어요. 잡아먹다가 그냥 묻힌 겁니다. 뱉을 시간도 없어요. 여기 수도 없이 나오죠? 여기도 그래요. 아, 그거 우연히 그런 거겠지. 이빨 힘이 좋은 물고기가 먹다가 죽어가지고 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게 안 열리고 내려갔을 거야. 하나, 둘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봅니다. 지금은 멸종됐어요. 이게 어룡의 종류라 그래요.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 화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기 뼈가 보입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면 어룡이 새끼를 베고 있는 상태에서 묻힌 화석입니다. 근데 위에 게 중요합니다. 이 어룡인데 여기 보이시세요? 요거. 이게 다리가 아닙니다. 요 새끼 화석이에요. 근데 어떻게 있는 상황 같습니까? 새끼 낳다가 순식간에 묻힌 거예요. 새끼 낳다가. 자, 또 있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공룡 2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는 누워있는 공룡의 다리를 이쪽 공룡이 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 턱 보이죠? 여기 뼈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요 뼈. 얘가 요 뼈입니다. 요 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뼈 모양이라 남은 게 저거밖에 없어요. 이 상태가 뭐냐? 한 공룡이 다른 공룡의 앞다리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묻혔다라는 거야. 이걸 놀 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고사리. 이파리의 그 줄기의 모습이 그대로 묻혀 있죠. 강물에 실려가려면 저거 보존이 됩니까? 부패되기 전에 즉시 묻혔다. 즉시로. 자,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재밌는 건데 우리 학생들 알 거예요. 이 시조새 화석 알죠? 얘를 뭐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냐면 파충류에서 조류,
진화하는 중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 단계. 그 왜 그런 근거가 나오냐면 새의 요 날개 끝에는 깃털만 있지 이런 발톱이 달린 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모습을 땄다는 거예요. 도마뱀의 앞발톱처럼.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기 날개가 있죠. 그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진화된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얘 이 자세 있죠. 이게 새가 죽으면 이런 모습으로 굳나요? 시체가? 기지개 한번 키시고 자, 1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기지개 한번 키세요. 새가 죽으면 이렇게 시체가 굳나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알아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까마귀 까치 죽어있는 시체 있죠. 이렇게 굳질 않습니다.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지 몰라도 시체가 굳을 때는 이렇게 죽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요? 뒤로 제껴졌죠. 이거를 학자들은 후궁반장 사망자세라고 한답니다. 어려운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됩니다. 익사했을 때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닭을 가지고 익사시켰더니 호흡이 안 되니까 고개를 뒤로 딱 제끼고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익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하나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화석의 매몰연대는 안 맞아요. 증거가 이겁니다. 뭐 같아요? 요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화석 보이죠? 이만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사진이에요. 이게 나무의 화석인데 몇 개 층으로 묻혔어요? 이게 제가 빨간색 선을 표시한 거 저게 지층의 종류입니다. 5개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예요. 그럼 이 5개 지층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가장 최단기간에 형성됐다고 해도 수천만 년이에요. 5개 층이 쌓이려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나무가 살아야 되죠. 진화론적으로 지층이 쌓이려면 수천만 년을 살아있는 나무여야 되잖아요. 살아요? 나무가? 많이 살아야 지금 1000년 사는 나무들이 나와요. 1000년.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천만 년입니다. 여기 수천년 아니에요. 만배. 또 하나는 여기 굵기. 여기 굵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무 형태가 살아있는 동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묻힌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천만 년에 걸쳐 쌓였다는 거냐. 이거 설명해라 하면 진화론자들이 입을 딱 닫습니다. 설명 못합니다. 진화론적으로 화석이 발생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또 재밌는 현상. 지금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지층의 순서예요. 누가 얘기하는? 진화론자들이. 그래서 여기쯤 묻히는 것은 지금부터 약 6천만 년 전의 지층이라 그래요. 상상이 안 갑니다. 6천만 년. 근데 여기 맨 마지막이 500만 년. 여기가 현생 인류가 살았던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 갭이 얼마가 있죠? 500만 년, 6천만 년, 대충 5천만 년. 그런데 이 지역에 이게 발견됐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원래는 반대쪽은 이런 사진이에요. 뒤집으면 여기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쇠망치죠? 그럼 얘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지층이 쌓였다면은 쇠망치가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의 흔적이 묻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인간은 500만 년 이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왜 여기서 발견되느냐 이거야.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던 시대랑 매몰된 시대는 같은 시대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섞여서 묻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만 있나요? 많습니다. 뭐 같아요? 사람의 손가락 화석입니다. 모습 보이죠? 여기는 손톱 화석이고 이분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고 뭐냐? 이 화석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어디서 발견돼요? 여기 백악기. 백악기가 어딘지 백악기. 잘 안 보이죠? 6,500만 년 지층에서 얘가 나옵니다. 그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나와요? 사람의 손가락 화석이.
또 있어요. 사람 뼈 화석 있죠. 어디서 나와요? 똑같아요. 공룡이 살았다는 그 지층에서 같이 출토가 됩니다. 자, 지금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오래된 거, 그 다음 된 거, 최근 지층대로 동물이 살았으면 그 시대마다 묻혔다라고 주장하니까 위에 살았다고 주장되는 그런 동물들의 시체가 밑에 쪽에 묻힐 수가 없죠.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섞여 묻혔다라는 거. 한 번에 매몰됐다라는 게 맞다. 여긴 고양이 발자국입니다. 고양이 발자국 화석인데 고양이는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여기까지 와야 돼요. 포유류. 그런데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중생대 고양이인데 백악기. 아까 백악기는 더 안 쫓아갑니다. 시험 볼까요? 몇만 년? 6천만 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 학술 회의에서 그만 포기하자 소리가 나온 거예요. 진화론자들. 야, 이거 더 이상 우기지 말자. 자, 또 하나. 그럼 화석이 생물의 진화를 직접 증거하느냐를 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화석이죠. 나중에 이번 수련회 끝나고 가서 인터넷 검색에 실러캔스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뜹니다. 근데 얘가 공룡이 살았던 6,500만 년에 존재했던 물고기다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진화론자들이. 그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엔 그냥 물고기 같은데 이게 모형 상상도예요. 상상도. 보면 지느러미 앞에 여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같아요. 여기.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동물의 앞발이 나올 때 생성된 그 뼈 구조 있죠. 그게 이 속에 있어요. 근데 물고기는 요 지느러미가 아시죠? 생선 다 요리해서 주부님들 드셔보셨어요. 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지느러미가 근육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양서류. 여기 지금 보입니까? 도마뱀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살다가 양서류로 올라오려면 맨 먼저 앞다리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물고기가 이걸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로 요 앞발과 뒷발 뼈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주장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화석입니다. 얼마에 살았다고요? 얘는 3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화석입니다. 지금 잡힙니다. 물고기가 어디? 요런데 요런 데서 잡혀요. 아시겠죠? 이거 잡힌 연대고 요 잡힌 모습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제가 이게 출처를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찍은 건지 수족관에서 찍은 건지 몰라요. 잠수부와 같이 찍은 살아있는 실러캔스입니다.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뼈대처럼 굵은 다리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살아있어요. 자, 그럼 이게 주장하는 바가 뭘까요? 얘가 언제 살았다고 주장되는 생물입니까? 아까 얼마? 이건 기억 못 하셨을 것 같아서 3억 7천만 년. 그럼 그게 지금 발견되는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예요. 다 접어놓자 그러면. 가서 본 사람 없으니 3억 7천만 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요건 답변하셔야죠. 안 바뀌었잖아요, 모습이. 그럼 뭐가 진화된다는 거냐, 그러면. 3억 7천만 년이 갔으면은요, 저거 다 없어지고 뭐로 바뀌었어야 돼요? 다리가 나와야 돼요. 맞죠? 생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게 바다날이라는 화석인데, 이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표준화석이라고 그러고, 여기쯤에 살았다라는 식물이라 그래요. 요 모습이 이거예요. 근데 얘가 4억 년이나 5억 년 전에 살았던 바다의 식물이에요. 바다날이라는. 그런데 현재 바다날이 모습입니다. 해초예요, 해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눈에. 얘가 얘로 진화됐어요? 이건 물의 조류 때문에 이렇게도 찍히고 이렇게도 찍힙니다. 흔들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다. 뭐가 진화된다거냐? 자,
또 알 겁니다. 이게 삼엽충 화석 알죠? 이게 제일 오래된 5억 년 전에 살았던 원시적 형태의 생물이다 그래요. 여기 있어요. 여기. 진화론들이 얘기하는 생물의 거의 초창기 단계. 여기서 살았던 화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석이에요. 이게 화석 많죠? 화석 많아요. 이것도 화석, 조개 같은데 요런 것은 요거예요. 요거. 그런데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사람 손가락 보이죠? 잡아서 찍었어요. 진화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진화됐어요? 5억 년 동안 진화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진화된다는 거야? 5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이게 지금도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진화된다. 진화의 증거가 없다. 없다.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박쥐 있죠. 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진화돼야 됩니다. 여기가 쥐니까. 그러면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쥐가 날개가 생기는 박쥐로. 얘가 그런 진화의 중간 단계라면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날개가 생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진화됐다면. 그러면 이런 모습. 지금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여기도 안 나오네. 자, 요게 이렇게 날카로운 요 발톱처럼 돼 있는 게 날개에 깃을 싸고 있어요. 그 속에 뼈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먼저 나오고 여기에 이제 물갈퀴처럼 생성되고 점점 커져서 이렇게 진화됐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있습니까? 중간 단계가? 이런 게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런 게? 없습니다. 얘하고 얘 딱.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생물이 진화됐다면 중간에 계속 조금씩 바뀌어가는 여기서도 일부, 여기서도 일부, 여기서도 일부, 여기서도 일부 동물의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간 단계에 흔적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혹가는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요 시조새, 얘가 파충류에서 조류로 바뀌는 중간 단계라고 주장을 하는데 창조론 과학자들은 우기지는 않아요.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요 사이에는 없지 않냐. 요 사이에도 없고 만약에 이렇게 진화됐다면 요 중간 단계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또 중간 단계 이해하시죠? 요거랑 요거의 중간 단계 또 중간 단계 이런 게 쭉 다 발견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점점점점점 비슷하나 이렇게 점점점점 된 것은 각각이 진화된 게 아니라 별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별도의 종. 그래서 얘는 현세에 멸종된 특이한 종류의 화석일 뿐이다.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요? 아까 실러캔스 보셨잖아. 실러캔스가 어떤 상태가 있어요? 물고기가 양서류로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물에 살다가 땅으로 올라가는 중간 단계가 양서류라 그래요. 그래서 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지느러미도 있고 이 뼈가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3억 5천만 년 동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3억 5천인가? 6,500만 년인가? 저도 가물가물하네. 6,500만 년인가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된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별도의 종인데 지금은 없는 게 뭐예요? 멸종된 거예요.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중간 단계. 근데 안타깝게도 희망이 사라집니다. 화석률이라는 건데 화석률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체 중에 발견된 화석이 몇 프로냐. 근데 보시면 보이셨죠? 97%, 여긴 80, 거의 90%. 90% 가까이가 이런 생물의 종류가 있는데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화석으로 발견된 게 현재 90%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10%가 남아있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움직이는 진화 과정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건 나머지 우기지 마라. 10% 가지고 우기지 마라.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봤다. 없다. 인류는 어떨까요? 여기서 이렇게 침팬지
혹은 보노보라는 이런 동물, 이런 식으로 갈라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요, 두개골의 안면각도예요. 즉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원시 인류의 두개골의 각도인데 쭉 이렇게 진화됐다고 주장을 하고 현생 인류는 거의 서 있어요. 여러분 코 말고 요 안면의 이 뼈대를 보면 거의 서 있죠. 그게 진화됐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 각도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이건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림 아니에요. 각도가 어때요? 얘보다 더 누웠어요. 현생 인류입니다. 흑인 이런 분 나오죠? 또 하나가 여기 지금 눈두덩이 뼈가 확 발달했죠. 이게 미개한 상태의 증거라는데 이분 눈두덩이 보세요. 두개골의 모습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자바 원인이 요 두개골이 요게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요 두 개가 하나의 개체가 묻힌 거라면 같은 장소에서 발견돼야 되죠. 15m 간격을 두고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대퇴골 넓적다리 뼈인데 여기서 발견되면 요 두개골 뼈는 저 끝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일 가능성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추적해 보기를, 이거는 사람의 대퇴골이 맞는데 얘는 원숭이 뼈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같은 지형의 현대인의 두개골 이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발견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건 우긴 거란 얘기예요. 저쪽에 묻혀있던 원숭이의 두개골과 여기에 묻혀있던 사람의 대퇴골을 연결시켜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거다. 여기 북경 원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요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요 두개골 하나.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가깝다고 그래요. 사람보다는 모양이. 근데 문제는 두개골 위 껍데기만 남아요. 이 치아골도 안 남아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만 하는 거야. 이거 발견됐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이게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시골 도시에서 발견한 건데 현생 인류처럼 거의 안면 각도가 서 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드디어 진화론이 맞는구나. 확인한 결과 어때요? 사람의 뼈고 중크론삼염으로 염색 과정을 거쳤대요. 이거를 오래된 것처럼 보이려고. 이게 드러났어요. 조작. 이거 발표했던 학자는 제명됐어요. 대학 교수였는데 제 알기로 연구 윤리를 속였다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전에 그 미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했던 사람의 뼈인데 얘랑 얘 잘 보세요. 얘랑 얘 외에는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디 한 군데 전체 인체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다 쪼가리야. 갖다 그럴듯하게 맞춘 것 뿐이다. 결론은 이렇게 많은 진화 중에 이런 건 다 가짜로 판명된 거예요. 이거. 얘가 몇 개가 이건 다윈이고 얘가 몇 개가 있는데 현대인과 특별히 다를 게 없는 뼈 구조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됐다는 증거도 없는 거예요. 조작된 거지. 그래서 이런 진화 계통조 이렇게 진화됐다라는 이 나무처럼 돼 있죠.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요 뒤에 있는 이 숫자가 틀입니다. 틀이. 이러한 진화 계통은 화석 연대 측정과 관련도 없고 고리도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 증거는 화석은 급작스럽게 매몰이 된 거고 광범위한 지층은 전지구적 홍수를 증거를 하고 결국 생물의 주장이 진화가 순서대로 됐다는 진화 계통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물학자들 이거 다 알아요.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육종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는 상식에서 나와요. 여러분 노새라는 동물 아세요 혹시? 말과 당나귀의 잡종입니다. 개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라이거라는 동물 알죠? 사자랑 호랑이가 교배한 잡종입니다. 개도 새끼를 못 낳습니다. 불임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독특한 종류가 염색체가 섞이면 개가 하나의 종류로 계속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유전 법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단절되고 말아요. 근데 뭐가 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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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대로. 참 희한해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 굉장히 짧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세계를 창조하신 기록에 할 얘기가 많으실 텐데 그 좁은 지면에 왜 이 종류대로를 9번이나 쓰셨을까? 처음부터 각각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왔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처음부터 따로따로 다 만든 거야. 맞죠? 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신론에 가까워요. 진화론을 다윈이 발표했을 때 공산주의가 태동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칼 막스가 다윈하고 전화인가 뭔가 수신했대요. 야야 너 네가 얘기하는 그 진화론 나 좀 주라. 내가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물사관 아시죠? 공산주의 사관이 유물사관이에요. 신이 없고 사람도 물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해. 너 기가 막힌 거 발견했다. 그거 나한테 줘라 그랬대요. 무신론입니다. 한 꼭지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초의 생명이 자연 상태에서 우연히 지상에 태어난다면 중간에 연결고리는 너도 본 적 없다. 너도 본 적 없어. 가능성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최초의 생명이 물질, 무기물, 그러니까 흙, 돌멩이, 철, 나무 이런 데서 우연히 생길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의 문제나 앞으로 할 운명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창세기가 가짜니까. 창세기가 가짜면 누가 안 계신 거죠? 하나님.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연히 탄생될 수 있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건 뭐예요? 강아지 집이죠? 이런 정도는 설계도 없이 만들어요. 손재주 좋으면. 오른쪽은 항공기 엔진.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이런 거 만들려면 설계도 필요합니다. 맞죠? 그것도 아마 이만큼 쌓이는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있죠? 세포가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사람의 인체 전체는 60조 개.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세포수가. 못 세요 이거. 평생 세면 안 됩니다. 세다가 늙어 죽습니다. 1조도 못 셀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이 중에 한 세포를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머리카락의 10분의 1 정도의 크기인데 확대한 겁니다. 분자 현미경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세포 전체인데 이게 자른 모습인데 여기가 핵이 있죠, 핵. 요 핵이라 그래요. 요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요 염색체가 세포에 딱 하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46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 엄마한테서 23, 아빠한테서 23개를 받아서 인간은 46개 염색체를 갖는다 그래요. 근데 이 염색체를 확대를 하니까 요 보이죠? 요 모습을 확대하니까 여기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풀어보니까 이 실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실이 아니라 더 확대했더니 전화선 아시죠? 소화기. 그것처럼 겹겹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풀어봤어요. 했더니 또 꼬여 있어요. 한 3중, 4중으로 꼬여 있습니다. 얽히지 않게. 근데 그 실 하나를 쫙 풀어서 봤더니 이런 구조가 나와요. 이게 DNA예요.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런데 요 염색체 요 부분을 확대하면 저거는 그림이죠, 지금. 실제 모습입니다. 분자 현미경 사진입니다.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이걸 찍어요. 보통 기술로 안 됩니다. 이게 1000만 배를 확대한 건데 이거 모습이 비슷해죠. 여기 꼬여 있는 모습 보이죠? 요건 그림이고 요건 실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꼬여 있죠. 나사선처럼. 자, 그런데 딴 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요 꼬여 있는 이거
그 두 개가 신호가 있어요. 이게 각 마디마다 신호가 있어요. 이거는 뼈대고, 요 양쪽에 휘감고 돌아가는 건 뼈대고, 요게 정보입니다. 이게 염색체 정보인데 딱 AT, GC라는 딱 두 개의 신호로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유전자 염색 정보가 딱 두 가지로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돼 있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정보가 두 가지로 됩니다. 이분 이름 성함 아시는 분? 끝나면 커피 한 잔 드릴게. 모스. 뭐 만들었어요? 모스부. 그게 이 기호인데 복잡해 보이지만 짧은 것, 긴 것 딱 두 개입니다. 이 신호 체계가. 그런데 요 SOS, 이게 내가 어디 조난되면 나 구해달라는 신호를 SOS로 치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요 S가 여기 있어요. 여기 S. 짧은 신호 3개입니다. 그 다음 O는 여기 있어요. 여기. 긴 신호 3개죠. S는 또 짧은 3개. 그래서 이 또 하는 거 옛날에 간첩 신호다라고 했는데 SOS 치려면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그러니까 또 혹시 이런 신호 들으면 빨리 신고하세요. 누가 조난당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신호로 됩니다. 이것만 들으냐 그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잘 모르시죠? 폰 노이만이라고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인데 전산부호를 만들어요. 이 컴퓨터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0과 1입니다. 신호 체계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개예요. 1과 0. 여기 더 재밌는 것은 미국이 사용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2라는 거예요. 여기 읽으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넘버 2 이 체계인데 ABCD 알파벳이 다 돼 있죠. 이게 0, 1로 다 표현됩니다. 모르셨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정보가 이진수만 가지면 다 표현되는데 DNA도 아까 봤어요. 몇 진수 체계입니까? 이진수. 정말이요? 정말. 요 두 가지 결합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G와 T가 결합하는 경우가 없어요. C와 A도 결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결합이 나와야죠. 물질은 4개인데 딱 2개로밖에는 결합이 안 돼요. 딱 2개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DNA도 이진수라는 것은 느낌이 옵니까? 얘가 뭐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진수로 뭐 다 표현해요? 컴퓨터 정보. 맞죠? 정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뭘로 보여요? 힌트 줬습니다. 바늘끝. 이게 바늘끝이에요. 자주색.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바늘끝이 뭉툭하죠? 엄청 확대한 겁니다. 여기 노랗게 묻어있는 이 지저분한 게 뭐예요? 대장균이에요. 세균이 점으로 보일 정도로 확대한 건데 여기 지금 뭐 하얗게 뭐라고 막 써놓은 거 있죠? 이건 뭐냐? 아까 얘기한 DNA의 결합구죠. AT, GC. 그 기호로 표시한 거. 그래서 이게 다 유전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바늘 끝에 묻어있는 이 대장균의 세포가 요건데 확대하면 얘도 DNA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왜? 생명체니까. 그런데 그 정보가 양이 얼마가 돼요? 1000페이지. 백과사전 하나만큼의 분량을 그 아주 미세한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도 전환을 해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아는 분들 전환해요. 계산해서 전환해 보니까 백과사전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사람은 사람 세포 하나는 그 미개한 대장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수만 배 복잡해. 어때요? 1000권. 느낌이 안 오죠? 책을 쭉 싸면은요,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쌓는 높이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쌓으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가. 우리 60조개가 가진 정보가 그렇다? 제가 다 해도 괜찮아다 그래요. 주무셔도 되지만 뭐만 놓치지 마시라 그랬어요. 정신줄만 놓지 마시라 그래요. 세포 하나가. 세포 하나.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DNA에. 자, 이게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죠? 그걸로 다 분석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 거 몰랐어요. 그냥 유전체다라고 생각했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설계도입니다. 생명에. 근데 우리 사람이 모태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성장하려면 세포가 분열해야 되죠. 그 얘기는 이 세포가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은 더 어려워요. 컴퓨터로 비교하면 컴퓨터에서 내가 어떤 문서 한 장을 출력하겠다. 어떻게 돼요? 일단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어딘가 저장되어 있는. 그 다음 하나는 그걸 읽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프린팅 해내는 프린터가 있어야 돼. 최소한 3가지. 그런데 세포가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이 똑같다라 그래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DNA가 정보 저장소라는 거 알았죠? 근데 이 정보가 이 속에 있어요. 핵 속에.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역인데 이 정보를 읽어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놈이 있어요. 걔가 RNA예요. 그 다음에 이 RNA가 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정보를 누군가에게 주면 그게 리보솜이라는 건데 걔가 이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단백질 하나가 형성이 되면 세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 세포는 그런 단백질이 수백만 번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명이 우연히 탄생되느냐. 자, 이것도 자 보세요. 이런 거라도 보시고 눈에 보이지 마세요. 않는 박테리아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며 후손을 남기고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세포는 원형질로 이루어진 작은 상자. 내부에는 리보솜과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동그란 모양의 핵이 자리 잡고 있죠. 세포의 핵 속으로 들어가면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고 바로 이곳에 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긴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의 후손들은 바로 이 DNA에 저장된 정보를 물려받아 생존에 꼭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 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DNA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최초의 생명체, 세포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밀은 RNA에 숨어 있었습니다. RNA는 세포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하는 매개체. 하나의 긴 사슬로 이루어진 RNA는 세포 핵 안에서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담긴 DNA는 핵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복사를 마친 RNA는 세포 핵을 빠져나와 세포질에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단백질 생산 공장이라 불리는 리보솜이 수천만 개 흩어져 있습니다. 정보를 읽는 리보솜은 RNA가 전해준 유전 정보를 해독하고 아미노산과 결합해 단백질을 만들죠. 이처럼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단백질 생성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하나 만들어졌죠? 따라서 저게 최초의 몇 개가 결합돼야 돼요? 생명체는 유기물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수백만 RNA가 개. 유전 그래야 정보를 인간 세포 저장하고 하나가 나와요. 단백질을 만들면서 저렇게 수백만 탄생했다는 개가 것입니다. 우연이 될까요? 어때요? 이분이 이승엽 교수라는 분인데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체 이분이라고 제가 좀 바꿔야 했는데 이분이 이승엽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생명체가 생성될 확률이 10의 130승분의 1.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불가능하다.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아니라 이러한 논문을 썼던 이 미국의 학자의 내용을 소개한 거고요.
이분이 윌리엄 댐스키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수학 박사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건 잊어먹어도 돼요. 150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기능이 가능한 첫 번째 단백질이래요. 아미노산 150개가 결합되면 단백질 하나가 나오는데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지금 외계 언어 같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2천억 개의 별이 들어가는 은하가 4천 개인가 얼마가 우리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도 그 정확한 정보는 지금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측 가능한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다 원소로 분해를 해요. 원소로.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 원소들이 우연히 서로 결합이 됩니다. 바람이 불든 뭐 파도가 치든 서로 결합이 돼요. 속도는 얼마 속도로? 빛의 속도로. 왜? 자연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엄청 빨리 결합한다 하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 그래요. 150억 년 동안 반응을 해봤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속도죠. 근데 이 정도 가능성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0의 139승이죠. 이건 어때요? 10의 164승.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의 1조 배를 다시 1조 배를 곱한 만큼 어렵다. 학자들은 이래서 머리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거 보면 머리가 아파요. 없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 수치로 표현하려고 그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겁니다. 안 돼요. 이게 실린 논문입니다. 과학계. 그래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건 뭐였습니까? 다시 보면 지구 내 원소들이 우연히 서로 결합돼서 화학 반응을 하고 그걸로 인해 세포 하나가 생성됐다 그러죠. 그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세포가 또 10억 년 동안 진화합니다. 아까 제일 오래됐던 삼엽충이 한 5억 년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최초 생명은 한 10억 년 됐다고 그래요. 해서 인간과 같은 고등속물까지 왔다라는 게 진화론자들의 주장인데 이 윌리엄 댐스키가 입증한 것은 뭐냐면은 지구 내의 원소가 아니라 온 우주의 원소예요. 그 다음에 지구의 나이는 지금 한 20억 년이나 30억 년 또는 길게 보면 50억 년까지 보는데 우주 연대인 150억 년 동안으로 확대를 하고 그렇게 결합을 해도 아미노산 하나도 생성될 수 없다라는 게 과학계의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자연스럽게 탄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저희 쓰레기 하치장에 각종 고물덩어리가 쌓여 있죠. 얘가 태풍이 불어서 공중에서 섞여요. 우연히. 누구 지시받는 게 아니고 제트기가 만들어져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상하다 그래요. 병원 가봐라.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최초의 생명이 무생물에서 나올 가능성은 지금 여기서 상정했던 이 과정보다도 수억 배, 수조 배 힘들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생명은 물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정보에 대한 거래요. 저기 지금 시계 하나를 분해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밀기계를 부품이 주어져서 이 얘기입니다. 우연히 바람에 의해서 서로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시계가 결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기 박스에다 집어넣고 지구 연대인 50억 년 동안 흔들면 우연히 결합될까요? 그 생각하면 병원 가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무슨 말이냐? 조립 방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연히는. 그래서 무슨 문제? 생명은 정보의 문제고 정보는 설계도의 문제예요. 인공물의 설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간의 설계도는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세포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는 우리 생명이 어떻게 탄생해요? 어머니
몸에서 세포 하나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난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몸에서 세포 하나 받아요. 이게 딱 세포 하나짜리입니다. 정자라 그래요. 이 둘이 만나서 23개 유전체가 합쳐서 46개가 된 다음에 결합된 수정세포가 하나인데 걔가 시간이 갈수록 2개가 되고 세포 분열을 해요.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분해합니다. 몇 년 뒤면 사람 몸이 만들어져요? 9달. 60조 개의 세포로. 그러면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 있었다. 처음에 만난 것은 세포 하나죠. 그 속에 다 있어야 돼요.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인간 세포 하나가 가지는 정보의 양이 얼마가 된다고요? 책으로 쌓으면 아파트 15층 높이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자, 만약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진화론은 폐기되어야 한다. 따옴표 쳤죠? 누가 한 말일까요? 진화론을 만든 사람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가설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이 말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처음에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나중에 누군가가 입증을 해낸다면 내가 만든 진화론은 없애라 그랬어요. 그거 맞지 않다. 우리는 그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우리 집이 있어요. 그럼 누군가 졌죠? 그 얘기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종류별로 지으시고 절대 그 간격을 넘어갈 수 없음이 현대 생물학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장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회에도 제가 부탁 말씀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을 찾아 발견하는 방법으로 성경은 만드신 피조 세계의 원리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쫓아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뇌리를 딱 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진화론이라는 무신론과 또 하나는 전지구적으로 있었다는 노아 홍수 그거 서로 아니냐. 그래서 그 걸림돌이 내 머릿속에서 치워지지 않으면 다른 쪽 성경 말씀이 제시가 돼도 못 따라옵니다. 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맹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맹신 뭘까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안 따져보고 믿는 거 맹신입니다. 미신이 있어요. 비슷한데 국어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데 쫓아가는 거를 미신이라 그래요. 자, 성경은 믿음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미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말 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는 기록은 발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를 치우려고 2시간이 넘는 장시간 동안 살핀 겁니다. 요 사실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